안녕하세요. 실버 건강지도 강사 이정연입니다. 특히나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힘든 시기였지만 저에게는 정말 커다란 인생의 변화를 가져온 시기였습니다. 강사 선생님들이 왜 1년에 한두 번씩 간담회라는 걸 하잖아요. 아마 겪어보셨으니까 아실 텐데 복지관에선 간담회를 해요. 근데 그 간담회라는 거는 강사 선생님들 간에는 별도의 시간을 내서 그 시간에 이제 참여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건데, 그 간담회를 1년에 2번 하는 간담회를 참가를 안 하면 강사 선생님들 자르겠다는 거예요. 당황스럽긴 했는데 원래 그런 건가 보다. 그게 원래 강사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건가 보다 라고 알고 이제 넘어갔었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100% 말도 안 되는 억지 갑질이나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물론 기관에서 강사 간담회라고 해서 강사 선생님들한테 이제 안내사항 나가고 1년 동안의 프로그램을 제공할 이유가 있어서 이제 거기에 이제 참여해달라고 하는 기관 자체 내에 강사 선생님들 한 번에 모집시켜서 안내하는 어떤 스케줄, 행사잖아요. 저는 그때 겹치지 않아서, 다른 곳 기관에 나가는 수업과 겹치질 않아서 그냥 간담회 참여를 하긴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다른 강사 선생님들은 그 시간대 수업이 있었으면 그 수업을 결강하고 다시 보충 수업 시간을 정해놓고 여기 간담회를 참석했다라는 선생님들도 계시더라고요. 지금은 그런 일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만 어차피 간담회에 참여를 못하면 그 기관에 그 담당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 프로그램 담당하시는 분이 별도로 개인적으로 그 강사 선생님한테 간담회에서 있었던 그 내용을 개별적으로 전달을 해주셔야 맞는 겁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강의가 참 많았잖아요. 그래서 직접 이렇게 다 모든 걸 촬영을 하고 외부에 송출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라이브로 줌 화상 수업이라고 하죠. 이렇게 라이브 수업을 하면서 온라인 진행하는 강사 선생님들도 많이 계셨어요. 온라인 강의 하셨던 강사 선생님들이라면 다 느껴보셨을 1시간 수업, 대면으로 했던 수업과 온라인으로 1시간 수업 진행을 따져보면 온라인 수업을 위해서는 그 1시간 프로그램을 위해서 2박 3일 걸려서 준비하신 분들도 계세요. 제가 그랬거든요. PPT 자료도 만들어 봐야 되지, 자기 스스로 동영상도 찍어보고 연습도 해야 되지, 그에 따른 부차적으로 부품도 구입해보고 자재 구하러 다녀보고, 온라인 강의가 어떤 건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본인이 또 찾아서 온라인 강의가 어떤 건지 공부하러 다니시고 본인들이 스스로 알아서 다 준비하고 다니셨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예전에 대면 수업할 때의 그 강사료 기준에서 더 많은 보수를 받고 일하신 건 아니었잖아요. 코로나 시대뿐만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처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 강사 선생님들은 본인이 앞으로 이런 온라인 강의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진행을 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굉장히 열의를 갖고 자기의 어떤 걸 다 투자를 해서 온라인 준비를 하셨습니다. 제가 이 온라인 강의를 처음 하다 보니까 저한테 이제 용기를 좀 주시고 자신감을 좀 주시면서 제가 하고자 하는 어떤 온라인 촬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너무 친절하게 기간 흐름에 파악할 수 있는, 저희는 이런 건데 강사님이 어디까지 해주실 수 있는지 거기 맞춰서 우리 같이 한번 노력해봐요 이러면서 이제 배려심 가득한 말투로 강사 입장에서 이렇게 서로 애써보자면서 이렇게 프로그램 이야기도 같이 나눠보고, 제가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같이 자기도 이렇게 같이 춤춰보면서, 전문 분야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강사 선생님의 그런 노고를 생각해 주시면서 이제 애착을 갖고 도와주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아니 이건 전문가인데 이거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는 뉘앙스로 업무 처리를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감사히 여겼던 그분은 더 큰 회사에 이제 대리님으로 이제 승진 스카웃 되셔서 가셨는데, 거기 가셔서도 저를 불러주시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다른 업무하고 이게 딱 겹쳐버리느라고
하지 못했던 게 지금은 참 안타깝고 아쉬웠던 것 같아요. 추후에 또 기회가 되면은 그 기관에서는, 그분이 계시는 그 기관에서는 다시 한번 제가 최선을 다해서 같이 한번 업무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저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강의 활동하시는 강사 선생님들은 저와 다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기관에서 잘 마음이 맞아서 일이 진행이 순조롭고 항상 즐겁다고 하면 자기의 돈을 투자를 하고 자기 공을 더 들여가면서 어떻게든 더 뭔가 적극적으로 거기에 이제 기여를 하고 싶어 하고, 혹여 그 기관에서 계약이 끝났다 하더라도 외부에 나가서 다른 활동을 하더라도 거기 너무 좋았어요. 거기에 계시는 누구 그분 인성이 너무 좋으시고 뭐 이렇게 막 외부에도 막 자연스럽게 홍보가 되는 거잖아요. 웬만한 강사 선생님 예전에 발로 뛰어다니면서 일할 때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서 지금은 어디 기관에 가면 그 사람은 어떻더라 이런 거 다 알아요. 그 자기네 회사나 자기네 기관이 이렇게 활성화되기 위해서 강사님들의 역량을 살피고 잘 수업을 이끌어 나가서 최대한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기관에 모일 수 있게 해야만 되는 거고, 그래야만 또 강사는 그에 맞는 퀄리티 있는 높은 교육 프로그램을 공부를 더 해가게 되고, 어떻게든 어르신들을 더 즐겁게 해드릴 수 있고 건강하게 할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계속 노력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게 가장 바람직한 현상이에요.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게. 어르신들에게 인기가 많은 강사 선생님들은 기관이 활성화되고 살아나가기 때문에 정말 강사님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어르신들 잘 지도해달라고 응원해주고 격려를 해줘야 되는 입장이에요. 기관에서는 수업은 이런 걸로 해주시고요. 동작 설명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냥 작품만 여러 개 좀 해주시고요. 강사님에 대한 프로필 소개나 이런 거는 이제 다 생략하시고, 어르신들이 잘 안 따라해도 좋으니까 그냥 무시하시고 강사님께서 이렇게 춤만 좀 열심히 춰주시고 작품만 좀 많이 해주시는 걸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기관 센터장님도 계셨고요. 그 이후로 저는 거기 기관 안 나갔죠. 근데 이런 경우는 있죠. 수업을 하고 났는데 수업 마친 뒤에 이제 그 기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르신들이 수업을 받았는데 우리 강사 선생님이 이런 부분은 많이 힘들다.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안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따라야죠. 어르신들이 불편하다거나 어르신들이 힘들어하시는 부분은 이야기를 들으면 그건 강사 선생님이 수정해 나가고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좋은, 어르신들에게 전달하기 쉬운, 어르신들에게 건강을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더 교육적 효과가 있을까라는 내용으로 공부를 계속 해 나가셔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는 귀 기울여 듣고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어르신들과 분명히 수업할 때 피드백은 전혀 문제가 되질 않는데 무슨 센터장이라던가 대표라는 분이 이거는 저희는 이런 거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신다 그러면 그 부분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원하는 수업에만 귀를 좀 기울여 주시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담당자에게는 되려 어르신들은 그런 거 싫어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딱 말씀을 하세요. 우리 강사 선생님들 이해하실 거예요. 어차피 1회차 영상 송출되는 거와 1회차 강의 학습하는 수강료가 같아요. 그렇게 계산들을 거의 하세요. 온라인으로 했었을 경우에는 반나절도 걸려서, 하루에 반나절도 걸려서 촬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1시간 프로그램을 위해서 우리 강사 선생님들은 딱 뭐 20, 30분에 끝내는 경우는 거의 있을 수가 없죠. 그 이상의 어떤 체력 소모도 있고 학습 준비도 더 많이 하셔야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죠. 지난해에 온라인 촬영하셨던 강사 선생님들은 거의 제가 알기로는 90% 이상은 자기 경험을 위해서 경험상 봉사나 희생했다는 좋은 마음으로 진행하신 거를 제가 다 알아요. 옆에서 다 이야기도 들었고 저 역시도 그런 마음으로 제가 배워야 된다라는 입장으로 했는데, 그걸 알아주는 기관이 있는가 하면 그걸 전혀 무시하고 당연한 거 아니야? 강사니까? 이렇게 따지는 기관이 있어요. 그거 이제 구분을 하시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온라인 촬영을 하신다 이랬을 경우엔 강사 선생님들 똑부러지게 알고 가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어르신들 교육하는 곳에서는 이제 프로그램 기획하는 분위기가 이쪽 기관, 저쪽 기관 하늘과 땅 차이인 경우가 있어요. 제가 그 두 곳을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한쪽에서는 모든 게 이 강사 선생님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촬영을 해요. 그 강사 선생님의 시간과 날짜와 뭐 의상은 어떤 색깔을 하실 건가요? 그 다음에 배경이 이만저만한데 사전에 이런 걸 했었으면 좋겠고요. 추후에 그런 기관 같은 경우에는 계약이 끝났어요. 계약이 끝난 이후에도 이게 방송이 그때 강사님이 하셨던 방송이 인기가 많아서 다시 재방으로 송출이 되려고 하는데 강사 선생님 혹시 그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해서 제가 오히려 감사하죠 이러면서 재계약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바로 오케이 떨어짐과 동시에 그 송출되는 그 강의에 대한 수강료나 이런 거를 2배로 입금을 해주시더라고요. 정말 멋지고 깔끔하게 진행을 해주는 기관들이 있어요. 이렇게 온라인 촬영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도 그 촬영본을 제 이메일로 보내줘요. 그래서 혹여 강사 선생님께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나요? 라고 이제 물어보시면서 얼른 알려달라고 이러면서 자기네들이 그 부분은 강사 선생님의 어떤 의견을 존중을 해서 영상 이렇게 편집하는데 그걸 수렴해서 방송을 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시는 기관이 있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러면 적극적으로 강사는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든 그 기관에서 뭔가를 하고자 라고 했었을 때에는 더 열정적으로 뭔가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어떤 곳은요. 촬영날 의상도 제 거 수십 벌 들고 왔다 갔다 하고요. 의상이 영 마음에 안 든다 뭐 어쩌고저쩌고 막 고민을 하면 제가 막 온라인상으로도 막 의상을 사서 색깔별로 막 이런 거 저런 거 해도 절대 고맙다는 얘기를 안 해요. 뭐 당연한 거 아닌가라는 지금 생각하면 그래요. 우리 같은 회사에 강사로 이렇게 들어왔으면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뉘앙스로 그랬던 건지 사실 그건 아니거든요. 마지막 촬영 날이었던 것 같아요. 급하게 막 너무 일정이 바쁘다 보니까 헤어샵을 예약을 못해서 갑작스럽게 이제 시간이 안 되니 강사 선생님 어떻게 할까요? 막 이래서 제가 그러면 제가 미용실 가서 드라이만 좀 받고 메이크업 제가 하고 갈게요 라고 했더니 그러면은 그 영수증 갖고 오면은 그 헤어 비용을 지급한대요. 알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미용실 갔다 올게요 했더니 3개월이 넘도록 지금까지 아무런 이야기도 없고 사실 그 드라이 비용이라는 거 아시겠지만 여성분들은 아시겠지만 얼마 안 해요. 드라이 한번 하는 거. 분명히 지금까지 이야기가 없는 거는 기억이 안 났다라고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차라리 이야기라도 하면 그거 뭐 얼마나 한다고 상관없어요. 그거 제가 한번 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무 일도 아닌데 일절 말이 없어요. 그런 거 보면서 참 그 수소로운 거 하나에까지 참 여기서 끝이 아니더라고요. 체조 영상을 작업하는 어떤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요. 빨리 촬영을 끝내야 된다 그러면서 어떤 이제 일정 기간 안에 빨리 이 프로그램을 끝내야 된다 그러면서 안무 짜면 그게 이제 음악에 맞춰서 음악도 제가 구하고 음악 연습하면서 제가 이제 막 연습을 해요. 동작 순서를 외워야 되니까 촬영이니까 급박하게 막 준비를 하고 촬영 전날 미팅 때 가서 이제 회의를 해요. 대표라는 사람은 그 사전에 촬영하기 전날에 바쁘다는 이유로 회의 참여도 전혀 안 했어요. 그래서 그 외에 촬영팀과 그 프로그램을 이제 말하자면 프로듀서 하시는 그 실장님과 함께 이제 이야기를 다 끝내놓고 그러면 이제 의상은 어떻게 하고 소품은 뭘 챙기고 제 것도 막 소품 들고 가고 소품 중에서도 이런 색깔이 좋을지 저런 색깔이 좋을지 모르니까 막 다양한 걸로 또 준비를 해가고 의상도 최대한 뭐 이렇게 준비를 해가고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자면 더 황당한 일도 사실은 있었지만 그 부분은 당장 급하다는 이유로 일단은 넘어간 상태에서 그 다음날 촬영날이 왔어요. 촬영날 스튜디오에 딱 갔는데 어느 정도 촬영을 진행하다 보니 갑자기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작품 쓰면 안 된대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래요. 어머 이거 아닌데? 그러더니 거기서 아예 판토를 내버리고 태클을 걸어버리니까 촬영하시는 분 그걸 담당해서 실장님 뭐 다 황당한 거예요. 그 전날 우린 다 얘기가 다 끝났는데 본인은 없었고 대표라는 분은
바쁘다는 이유로. 그래 놓고 당일날 촬영날 와서 태클 걸고 이건 아니다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다 난리가 났었죠. 그럼 어떻게? 그 자리에서 다시 안무하고 다시 기획 짜고 스튜디오에서 하나 찍고 뭐 다른데 동영상 보면서 막 공부해가면서 그 자리에서 하다 보니까 하루 반나절을 다 촬영을 해버리는 거예요. 스튜디오 안에서. 아, 이럴 때는 이럴 수도 있는 거구나. 경험 삼아서 이런 경우가 있구나 라고 넘길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대표라는 분은 회사 일을 위해서 다 그렇게 열성적으로 놀았던 것도 아니고 어떤 실수를 한 것도 아니고 맡은 바 다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면 촬영 당일날 와서 이게 아니다라고 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다시 막 재촬영하면서 하루 종일 촬영 일이 잡혔다 그러면, 준비해왔던 강사, 우리들하고 이제 실장님,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직원의 이제 촬영 스태프분들 모두에게 이렇게 될지 몰랐는데 일단 너무 죄송하다고, 그렇게 죄송하다는 얘기를 먼저 하면서 모두 다 고생하셨고 수고하셨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맞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일정이 다 끝난 다음에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딱 이렇게만 얘기 끝나고, 그 이후에 제가 다음 촬영분을 기획하고 촬영날 갔는데 그때까지도 죄송합니다, 그때 이만저만 해갖고 강사 선생님 너무 고생하셨죠, 이 말 한마디라고 하는데, 그 3개월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촬영하면서 3번 정도, 그 정도는 협찬 받았어요. 그리고 다 제가 했어요. 저한테 하는 얘기는 돈을 좀 드리니까 예쁘다고, 선생님이 준비했을 경우에는 좀 아니라는 식의 뉘앙스로. 그래서 그냥 1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네가 뭘 했던 거 외에는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아마도 거기서 제가 계속 일을 했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지금 이 상황에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절대 거기서 못 버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저한테는 개인적인 사정상 제가 더 못하게 돼서 빨리 손절을 했던 게 지금 생각하면 너무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제가 몸담았던 곳이기 때문에 그래도 거기가 이제 잘 되어야지라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이 거기 뭐 하는 곳이야? 라고 모르는 사람이 물어보면 친절하게 막 설명도 해드리고 적극적으로 거기에 이제 연관돼서 막 추천도 해주고 막 이랬어요. 근데 정말 거기를 운영하는 대표라는 사람에 대한 어떤 인성이나 인격적인 부분을 봤을 때에는 지금 같아서는 다시는 그런 곳에서는 일하고 싶지 않은, 그리고 거기에서 일을 하면서도 사실 외부에서 굉장히 안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 개인적으로는 아닙니다, 그런 회사는 아닌데, 그런 분은 아닌데, 항상 이 얘기를 하면서 그래도 제 나름대로는 굉장히 회사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이렇게 쌓아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했었는데 정말 실망을 크게 했습니다. 사람 관계 속에서 일을 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강사 선생님들이 마찬가지로 저처럼 이렇게 하대를 받았다던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혹여라도 일을 하고 계시진 않을까. 굉장히 그 빡빡한 스케줄과 막 일에 달려야 되는, 쫓겨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일을 할 수가 없어서 그만두긴 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럴 이유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악덕, 갑질 하는 이런 곳에서의 어떤 행태, 이런 부분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 우리 강사 선생님들이 처신해야 되는지, 이런 갑질하는 곳은 사실 사라져야 되거든요. 제 개인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강사 선생님들 필히 카톡이나 문자 이런 거 다 캡처해 두시고요. 거기에는 절대로 이렇게 따지거나 어떤 강력한 욕설이나 이런 부분은 하시지 말되, 나는 이 기관에 도움을 주려고 했을 뿐이지 전혀 나에 대한 득은 없다라는 부분 분명히 밝혀주신 상태에서 그 내용을 다 갖고 계세요. 그리고 그 기관에 내가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 사진이나 동영상, 그 다음에 내가 그 기관에 했었던 그런 PPT 자료나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다 갖고 계세요. 몇 날, 며칠, 몇 월에 이런 거. 저는 제가 그거를 왜 보관을 하냐 하면, 강사 선생님이 최선을 다해서 그 기관을 위해서 너무 열심히 일했다라는 증거 자료가 될 뿐만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강사 선생님한테 이러쿵저러쿵 떠들어댔던 내용들을 그대로 가지고 계셔야 갑질했다라는 증거 자료가 됩니다. 나중에 그거 온라인으로 공개해버리세요.
같은 복지관인데도 하늘과 땅 차이예요. 대접이. 그리고 이런 회사나 업체도 하늘과 땅 차이를 겪어봤어요. 그리고 교육기관이라고 해서 강의를 나가봤는데 거기서 뭐 지부라고 운영하시는 지부장님이 됐든 뭐 센터장님이 됐든 이제는 윤곽이 정확하게 잡히더라고요. 자기의 그 회사의 명분을 내세워서 굉장히 잘났다라는 어떤 이미지로 사실 잘나지도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 교육이라는 걸 하는 이 업체에서는 정말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우리 강사 선생님들한테 갑질했다가는 그 기업에 대한 이미지, 기관에 대한 이미지, 학교에 대한 이미지는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이거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우리 강사 선생님들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여기저기서 다 프리로 다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하나 걸르면 뭐 저쪽 선생님은 여기 계시고 막 이래서 어떤 기관은 거기는 대표가 이래, 뭐 어떤 기관은 이렇다. 그러니까 내가 굳이 얘기 안 해도 외부에서 다 거기는 어떻다 얘기 다 돌아요. 그래서 지금은 강사 선생님들 절대 기죽지 마시고 내가 조금 기분 나쁘다. 왜 여기서는 자꾸 나한테 이런 식으로 강요하지? 난 내가 여기 노예가 아닌데 왜 나를 이런 식으로 대하지? 라는 생각이 들으시면 저처럼 이렇게 기록으로 다 남겨서 자료 두시고 혹여 또 어떤 기관에 누군가가 보고 어머 내가 그랬는데 강사 선생님들이 서로 이렇게 결속력이 있단 말이야? 이런 걸 알게 되면 뜨끔할 기관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이게 시발점이 돼서 우리 강사 선생님들한테 어떤 힘이 될 수 있는 대우 받으시면서 일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많이 벌어졌으면 좋겠어요.